안녕하세요. 워싱턴 윤준혜의 윤주입니다. 지난 주말 아들과 집에서 멀지 않은 파크에 갔어요. 운동 삼아 가벼운 하이킹 코스를 돌기 위해서요. 저희 아들도 절 닮아 잘 걸어요. 저도 걷는 건 어딜 가도 지지 않을 정도로 한 걷기 하거든요. 똑바로만 가다가 갈라지는 길이 나오면 무조건 오른쪽으로만 갔어요. 그래야 돌아오기 쉬울 테니까요. 아이와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며 여름의 끝자락을 즐기고 걷고 있는데 뒤에서 한 아줌마분이 빛의 속도로 저희를 앞질러 걸어가는데 통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얼마에 샀는데? 비싸게 줬네. 이런 말을 하면서 시야에 그 아줌마가 사라지자 저희 아들이 한국말 아줌마네? 그러게 한국 분이시네. 그렇게 40분 정도를 걸었을까요? 방향을 틀어 오던 길을 되돌아가기 시작했는데 40분을 반대로 돌아 나왔는데도 저희가 처음 들어왔던 하이킹 코스의 입구가 아닌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가 분명히 왔던 길로 되돌아왔는데 왜 입구가 안 나오지? 혹시나 입구를 지나쳤나? 또 다시 돌아서 10분을 또 올라가 봤어요. 정말 너무 이상했어요. 분명히 갔던 길로 되돌아왔는데 왜 처음이랑 자꾸 다른 길이 나오고 그렇다고 뭐 두 갈래 길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요. 4번 정도 두 갈래 길이 나왔을 때마다 오른쪽으로만 꺾었기 때문에 반대로 돌아올 땐 왼쪽으로만 꺾어서 돌아 나왔죠. 그 근처를 왔다 갔다 4-5번을 하면서 점점 초조해지는 거예요. 그런 저를 느꼈을까요? 아들이 너무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만 믿고 있는 어린 아들 앞에서 제가 어떡하지를 연발했으니 무서웠나 봐요. 미안해. 우리가 지금 길을 잃었지만 엄마만 믿어. 금방 나갈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아이 손을 꼭 잡고 다시 발길을 떼는데 구세주가 나타난 거예요. 전화통화를 하면서 빛의 속도로 걷고 있던 그 한국 아줌마 반대편에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여전히 전화통화를 하시면서 딱 봐도 공원의 지리를 잘 아시는 분 같았어요. 저희를 패스하는 아줌마를 급하게 불렀죠. 아줌마! 아줌마, 저희가 들어온 입구를 못 찾아 헤매고 있는데요. 혹시 입구가 어느 쪽인 줄 아세요? 그 공원은 하이킹을 하는 코스의 입구가 3군데라면서 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 주변에 무엇이 있었는지 물어보시고는 천천히 길을 안내해 주셨어요. 길을 왜 헤매게 되었는지 이유는 끝내 모른 채 식은땀을 닦으며 아이와 차로 돌아왔답니다. 저는 어렸을 때도 그리 똑똑한 아이는 아니었지만 먼 길을 곧잘 기억했고 엄마 심부름으로 20-30분씩 걸어 엄마 친구 집에 무얼 갖다 주는 심부름도 하곤 했었어요. 하지만 그 길을 외우기 위해선 애써 집중해서 집들의 특징들을 머릿속에 새기며 걸어야 했어요. 초긴장하면서 정신줄 딱 붙잡고 초록색 대문집이 나오면 오른쪽 골목을 돌아 담장 너머 큰 나무가 있는 집이 나오면 그 다음 골목에서 왼쪽으로 꺾는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했었죠. 하지만 저는 심각한 길치예요. 길치인 주제에 방향치까지 있어서 툭하면 길을 잃기 일쑤여서 지금도 아는 길도 GPS를 꼭 틀고 가요. 가끔 가다가 공사 중이거나 사고로 길을 막아 놓으면 멘붕이 오거든요. 가끔 SNS를 보면 과장인가 싶을 정도로 심각한 길치 이야기들이 올라오는데 하지만 그런 컨텐츠를 보고도 웃을 수 없는 건 그게 저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런 기분 아세요? 남들 다 웃을 때 웃지 못하는 사연? 길치들은 아마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거예요. 스마트폰이나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에 새로운 길을 간다면 100% 저는 길을 잃고 헤매는 건 허다했어요. 워싱턴 DC나 벌티모어의 길처럼 원웨이 길이 많아서 내가 가야 하는 길을 돌아가야 하는 경우는 진짜 10번 중에 10번은 다 헤맸고요.
한 번은 아빠가 하는 무슨 행사를 위해서 아빠를 워싱턴 DC 호텔에 행사장에 12시에 내려드리고 돌아오는데 글쎄 집에 4시가 넘어서 도착한 거예요. 40분 거리를 4시간 넘어서 도착했어요. 캘리포니아에서도 다운타운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12가, 15가 쭉 올라가더니 38가까지 나오는 거예요. 제가 1가, 2가 쪽이 나오면 아는 길이었는데 숫자가 올라가면 유턴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하염없이 가고 또 가고 가고 또 가고 그러다 친구의 전화를 받았고 지금 67가까지 왔는데 왜 1가가 안 나오냐? 아니 유턴을 해야지 왜 반대로 올라가냐? 계속 가다 보면 다시 숫자가 내려가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친구가 막 웃으면서 야 무슨 동그라미인 줄 아냐? 제가 이런 에피소드가 허다해요. 이 정도로 심각하게 없는 원리도 만들어내는 길치입니다. 낯선 곳에 갔을 때 길을 잘 찾지 못하는 사람, 아니 익숙한 곳이라고 하더라도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쉽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길치라고 부르죠. 길치는 아무리 자주 다니는 곳이라고 해도 방식이 조금만 달라져도 길을 찾지 못하고 거꾸로 되돌아가야 하는 경우, 처음 와본 곳인 것처럼 느껴지거나 다 똑같은 길로 보이거나 낮에 보는 것과 밤에 보는 길이 다르게 느껴지는 사람들이에요.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약속 시간에 자주 늦거나 아님 헤맬 걸 계산해서 일찍 출발하다 보니 아싸리 아주 일찍 도착하거나 그래서 전 5분, 10분이 더 소요가 되더라도 아는 길로만 가고요. 친구가 알려준 지름길이 있다고 해도 절대 제가 모르는 길이면 지름길로 가지 않아요. 길치들은 어디가 모자란 걸까요? 67가까지 올라가는 동안 유턴해야 할 필요를 못 느끼는 전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길을 찾는 능력, 위치, 방향, 거리에 대한 정보는 우리의 뇌가 얼마만큼 일을 잘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결정이 되는데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단기 기억으로 저장이 돼요. 이후 해마에 의해 단기 기억은 장기 기억으로 바뀌고 되뇌피질에 저장이 되죠. 재미있는 길찾기와 우리 뇌와의 관계를 조금만 공부해 볼게요. 저장된 기억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해마는 기억을 꺼집어내서 우리가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데요. 과거에는 길을 찾는 것도 이와 같은 원리일 것이라고 생각했대요. 해마는 공간을 기억하는 역할도 같이 하기 때문이죠. 1971년 신경과학자인 존 오키프는 쥐 실험을 통해 길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신경세포가 해마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늘 가는 길이 익숙한 이유는 그 장소를 신경세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를 장소세포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나와 버스 정류장까지 간다고 하면 집 현관에서 나오는 순간에는 집 현관과 관련이 있는 장소세포가 활성화가 되고 특정 건물을 지나면 그 특정 건물과 관련이 있는 장소세포가 활성화되면서 여기가 어디인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장소세포는 설치류뿐만 아니라 박쥐나 원숭이 그리고 인간을 포함한 다양한 동물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2005년 신경과학자인 마이브리트 모세르와 에드바르 모세르는 해마 옆에 존재하는 내후각 피질에서 길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세포를 쥐 실험을 통해 발견했는데요. 이 세포가 활성화되는 모습을 관찰해 보니 일정한 간격을 두고 격자 무늬를 그린다고 해서 격자세포라고 부른대요. 격자세포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특정 장소로부터 얼마나 왔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데 뇌가 장소를 구역으로 나눠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죠. 쉽게 말해 장소세포가 특정 장소, 즉 맵을 그려준다면 격자세포는 맵의
좌표를 찍어준다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우리 뇌 속에 스마트폰 지도와 GPS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발견 덕분에 오키프와 모세르 부부는 2014년 노벨상을 받기도 했죠. 저 같은 길치는 많아요. 세상의 모든 길이란 길은 똑같이 보이시나요? 같은 길이라도 낮과 밤에 보면 달라 보이나요? 각종 표지판, 지도는 잘 보이지 않나요? 길을 모르겠으면 일단 직진부터 하시나요? 약속을 잡으면 헤맬 것을 염두해서 미리미리 출발하시나요? 이 중에 한 개라도 예스가 있으시면 길치입니다. 유독 우리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길을 잘 못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길치가 많은 무슨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길치에는 경험의 영향이 크대요. 예를 들어 여성의 경우는 남성에게 에스코트를 받아 안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도를 볼 기회가 남성보단 적었던 거죠. 이런 상황으로 인해 길치인 여성이 많은 것이라네요. 길치이신 분들은 우선 주의력을 좀 키워보세요. 걷고 계시던가 운전을 하실 때에 딴 생각을 하면서 길에 중요한 이름이나 건물의 색상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 길 끝에는 맥도널드가 있다. 맥도널드가 있는 길은 플라워 스트릿이다. 이런 식으로 혼잣말로 한번 되짚다 보면 나도 모르게 머리에서 기억을 하더라고요. 헌데 뭐 길치이면 어떻습니까? 요샌 GPS가 있는데요. 정말 길 잃어버려서 허구한 날 주유소에 들려 길을 물어보던 때를 생각하면 요즘은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등 현대사회에 사용되고 있는 각종 첨단 장비에는 GPS라는 위치를 알려주는 장치가 있죠. 특히나 예전처럼 지도와 표지판을 보며 겨우겨우 찾아다니던 길을 GPS가 장착된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으로 최적화된 길을 보고 어려움 없이 찾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장치입니다. 철새, 연어와 같이 매번 같은 장소로 돌아오는 동물들은 나름의 방향 찾는 방법이 있지만 인간들은 자신의 절대적인 위치를 알 수 있는 감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한 방법을 개발해 오고 있었대요. 예전 사람들은 북극성 등의 별자리 위치, 해와 달과 같은 천체를 관측해 자신의 위치를 추측했었죠. 그러나 이 같은 방법은 날씨가 좋지 않거나 낮에는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GPS는 우주 공간에서 우리 머리 위를 돌아다니고 있는 인공위성을 이용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자신의 위치와 속도, 시간을 알아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은 산골짜기나 바다 또는 사막 한가운데 등 지구 어디에서나 4개의 위성이 항상 보이게 배치되어 있어서 전파 수신기만 있다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상 상태와 상관없이 정확한 위치를 전송받을 수 있는 거죠. GPS가 가장 많이 적용되어 있는 곳은 자동차 항법 장치예요. 실시간 교통 상황에 따른 길 안내, 도난된 차량에 대한 위치 추적, 빈 화물 차량 위치 파악 등이 있고 해양 분야에서는 선박의 위치 파악, 항로 설정과 선박들 간의 충돌을 방지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항공 분야에서는 특히 각 항공기의 위치를 파악해 항로를 수정해 안전한 비행을 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고 있죠. 요새도 주유소나 세븐일레븐에 가면 진열대에 로드맵이 있나요? 파나요? GPS가 생기기 전엔 길을 헤매다 결국은 지도를 사서 차 후드 위에 쫙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보던 경험이 많아요. 근데 한참을 들여다봐도 잘 모르겠는 거죠. 길치들은 지도도 잘 못 보나 봐요. 결혼 전 남편과 캘리포니아에 식스플래그 놀이동산을 갔었어요. 놀이동산에 가면 놀이동산에도 지도가 있잖아요. 저는 원체 길치라 놀이동산 지도도 못 봐요. 남편에게 지도를 주면서
난 심각한 길치니까 내가 타고 싶은 걸 고르면 너가 안내를 해. 그리고는 타고 싶은 것을 골라 남편이 이끄는 대로 따라갔죠? 캘리포니아의 쨍쨍 내리쬐는 햇볕 아래서 20분을 걸어가는데 언제까지 가야 돼? 지도 보면 그렇게 안 먼 것 같은데? 분명 여기 어딘 것 같은데. 이쪽으로 조금만 더 가보자. 다시 10분 정도 걸었을까요? 오마이갓! 우리가 처음 출발한 그곳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도저히 참지 못하고 제가 폭발을 했죠. 길 잘 찾는다며. 뭐야, 지금 30분째 이러고 있잖아. 지도 볼 줄 아는 거 맞아? 내가 언제 잘 찾는다고 했어. 너가 그냥 지도를 나한테 준 거지. 그리고 나도 심각한 길치야. 헐, 저희는 지도를 포기하고 그냥 걸으면서 보이는 것들만 탔어요. 그때 처음 알게 되었죠? 남자도 길치가 있다는 걸요. 그 후 남편이 저보다 조금 더 심하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길치가 민폐인 이유는 과거 GPS가 없을 땐 매번 길을 잃고 친구에게 SOS를 치잖아요. 당시 저희 남편도 자주 저에게 SOS를 쳤어요. 남편이 길을 잃어 전화가 오면 저는 컴퓨터 앞에 대기하고, 당시 야후 맵이 있었는데 주소를 치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길을 가르쳐 줬었죠. 그러면 남편이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인간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다음 스텝을 알려줘야 했어요. 운전 중인 사람은 극도로 집중하고 있어서 예민한 상태라 인간 내비게이션 해주면서도 진짜 짜증나고 엄청도 싸웠었네요. 청취자분들은 지금 인생에서 어떤 길을 가고 계신가요? 부드러운 모래밭인가요? 험난한 자갈밭인가요? 조심스러운 빗길인가요? 인생에서도 길치가 되어 갈팡질팡 할 때가 많아요. 저도 살면서 길을 잘못 들었을 때가 수도 없이 많았어요. 이 길이 내 길인지 저 길이 내 길인지 갈팡질팡하면서 그 누구도 저에게 이 길이 맞는 길이라고 얘기해주는 사람 하나 없고, 내가 선택한 길을 가다 보면 한없이 어두운 밤만 되었던 적도 있고 절벽을 만나기도 했었죠. 길을 잘못 들었다고 낙심할 것 없어요. 처음 가는 길이라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절벽도 만나고 돌밭도 걷지만 그 고통과 수고 덕분에 이제부턴 내가 아는 길이 되잖아요. 지금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경험이었고 경험이 쌓여 나의 재산이 되었는걸요. 살아가는데 내 길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건 매일매일 살다 보면서 느낄 수가 있어요. 청취자분들, 새로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내 길이 될 겁니다. 때론 갈래길에서 길을 잃고 싶지 않아서,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셨다면 이젠 굳이 그러시지 않으시길 바래요. 어떤 길을 따라가든 그 길을 가는 동안 즐길 수 있다면, 나만의 가치를 발견하며 걸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때론 길을 잃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아들과 같은 공원을 다시 가보기로 했어요. 도저히 길을 왜 잃었는지 확인을 안 해보고는 못 배기겠어서요. 하이킹 코스 입구가 3군데라는데 그 공원에 다시 가서 아들 손을 꼭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운 코스로 도전을 해보려고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 이제 곧 빛이 보일 거예요. 화이팅 하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